하이 베이비들! 오늘은 제가 쇼핑한 아이들을 언박싱 할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짜자잔! 얘는 4월에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이가 당장 사버렸어요. 짠! 까르띠에! 그리고 이 아이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한정판으로 어렵게 진이가 구해냈죠.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 이거 말고도 저 엄청 많이 샀거든요. 구찌, 크리스찬 디올, 버버리까지 짠! 오, 물건은 어딨냐고요? 에이, 명품 말고 명품 기업에 투자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사이드 ETF의 진이입니다. 그동안 미국, 한국, 중국과 관련된 ETF는 참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바로 유럽입니다. 국내 ETF 시장에서 유럽 관련 상품이 많이 없다는 거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하나 더, 그동안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는 명품이라는 사실. 이제는 명품도 코덱스 ETF 상품으로 플렉스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뜸을 들여 현기증 나신다고요? 오늘 공개할 상품은 짜잔!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입니다.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는 이름에도 잘 드러나다시피 유럽의 대표 명품 기업으로만 엄선한 ETF인데요. 유럽 시장에 상장된 명품 관련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대형 명품 그룹사를 ETF에 편입함으로써 이 대부분의 최상위 명품 브랜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데요.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의 기초지수가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까르띠에, 피아제 등으로 유명한 리치몬트 그룹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계나 보석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리치몬트 그룹이 어떤 곳인지 아실 텐데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리치몬트 그룹은 명품 시계, 보석 등 명품과 관련된 기업으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그룹사가 보유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를 보면 이 바쉐론 콘스탄틴, 예거 루쿨트르, IWC, 까르띠에 등 이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비싼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있고요. 2019년에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주얼리인 부첼라티도 인수했습니다. 이 리치몬트 그룹은 ETF 기초지수의 20%가 조금 넘는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루이비통 무엣 헤네시, 일명 LVMH입니다. LVMH야말로 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명품계 거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티파니 앤코 등을 비롯해 다양한 명품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명품 기업 중 하나입니다. LVMH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는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에 오르며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이 시총 기준으로는 유럽 증시 최대, 이 시가총액이 무려 500조 원이 넘는 연초에는 테슬라보다도 시총이 높았던 그야말로 유럽 대표 종목 중 하나인 LVMH. 우리에게 친숙한 이 수많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LVMH 역시 기초지수의 20%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르메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명품 기업으로 유명한 이 명품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그리고 상징적인 주황색, 바로 그 에르메스인데요. 에르메스도 ETF의 기초지수 구성 종목 기준으로 약 20%의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는 이 10개의 유럽 명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만큼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리치몬트, LVMH, 에르메스, 이 주요 3개 기업의 비중이 약 60%로 ETF 기초지수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떨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 기초지수에 편입돼 있는 또 다른 기업은 캐링입니다.
캐링 역시 LVMH, 에르메스에 이어 프랑스 기업인데요. 이전 사명은 피노프랭땅 레도투였는데 2013년 사명을 캐링으로 변경했습니다. 캐링의 대표 브랜드로는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 이름만 대면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캐링 역시 3월 말 기준으로 약 13%의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잠자리 눈 모양의 선글라스 레이벤 잘 알고 계시죠? 또 스키 고글이나 스포츠 선글라스 하면 떠오르는 오클리 역시 에실로 룩소티카가 보유한 브랜드인데요. 안경 렌즈 업체인 프랑스 에실로와 이 세계 최대 안경, 이 선글라스 업체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룩소티카가 합쳐져 설립된 초대형 기업입니다. 이 룩소티카는 1961년, 에실로는 무려 1849년에 설립됐을 정도로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기업인데요. 에실로 룩소티카는 ETF 기초지수 구성 종목 기준으로 7.6% 수준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페라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독보적인 명품으로 통하는 스포츠카 브랜드, 바로 그 페라리 맞습니다. 이 모두가 마음속에 늘 품고 사는 드림카 페라리가 아닌 투자 관점에서 페라리를 바라보면 조금 특별해질 것 같은데요. 페라리도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명품 기업 중 하나입니다. ETF 기초지수에 포함된 비중은 약 9% 정도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 중에서 자동차 기업이라는 점이 스페셜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 기초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6개 기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명품 패딩의 명가 몽클레어, 버버리, 크리스찬 디올, 브루넬로 쿠치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이 LVMH에서도 크리스찬 디올이 있었는데 여긴 왜 또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7년에 LVMH가 크리스찬 디올을 인수했고 그 후부터는 LVMH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베이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산 다 제 새끼들이에요. 너무 좋아. 맞아요. 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 기업 10개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말 필요 없이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명품 기업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먼저 전 세계 명품 시장은 1996년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도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백화점 명품가는 웨이팅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돈만 있다고 해서 명품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명품은 희소성에 기반해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타 산업과 다른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품의 중심은 바로 뭐니 해도 유럽이죠. 전 세계 패션의 흐름을 선도하는 명품 기업들이 대부분 유럽에 위치해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칸타가 선정한 전 세계 명품 브랜드 가치 탑10 기업 모두가 유럽 소재의 기업입니다. 유럽 명품 기업들 1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톡스 ETF입니다. 요즘 명품 시장을 보면 누구나 다 알만한 브랜드인 루이비통, 디올, 에르메스 등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와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명품 산업은 불황에도 끄떡없다는 걸 이 명품 브랜드 기업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달라야 하잖아요. 이제 명품 말고 명품 기업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명품과 관련된 대형 유럽 기업들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는 ETF 맛집답게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가 유일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이드 ETF 진이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